자, 그 다음에 그 조합의 업무 대행자 있죠? 별표 2개. 계속해서 시험에 나와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등록사업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등록사업자죠? 그 다음에 중개업자는 아실 거고, 부동산 중개업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도 대행을 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사업자. 네, 그 다음에 신탁업자는 네, 대행자가 되는데 특히 신탁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금 등의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은 자금의 보관 업무 대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제가 거기 날개 부분에 조합의 업무 대행자의 업무라고 해가지고 6가지 나오죠. 그 중에서 5번에 보면은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과 그와 관련된 업무 있죠. 이거는 신탁업자에 한정한다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체크가 돼야 되고, 업무 대행자 자본금은 법인은 5억 원 이상이지만 개인은 10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 결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모집 신고가 수리가 됐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점에서 모집 신고가 수리됐다. 수리된 날이죠. 수리한 날. 로부터 2년이죠. 2년. 네, 여기가 이제 2년이다. 여기가 2년입니다. 그럼 설립인가를 요 시점에서 2년 동안에 설립인가를 못 받았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설립인가를 못 받았을 때니까 이때는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사업의 종결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뭐를 열어서 총회를 개최하자는 겁니다. 조합에서 야 우리 이제 뭐 아직까지 전번에 우리가 모집 신고 수리가 됐네. 그때부터 2년 동안에 우리가 설립인가 못 받았네. 그러면 자 좋아.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합시다. 총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 설립인가를 받고도 잘 보세요. 받고 이제 받았어.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요때는 이제 3년 동안에 여기 3년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어 이제. 이거는 설립인가 자체를 못 받은 거고, 요 설립인가를 받고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그럼 건설을 못 하겠죠. 그럼 이때는 사업의 종결이 아니고 조합의 해산 여부입니다. 해산. 우리가 뭐 조합 해산해버릴까? 요거. 해산 여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를 개최해서 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총회. 다 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순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설립인가는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년입니다. 설립인가는 2년이고, 해산, 사업계획 승인은 글자가 많죠. 사업계획 승인 못 받았을 때는 해산 여부죠. 해산 여부 결정. 해산 여부가 3년입니다. 예. 앞에가 2년이고 뒤가 3년. 그죠? 2년, 3년입니다. 설립인가는 몇 년? 2년. 사업계획 승인이 글자가 기니까 3년이죠. 설립인가는 글자가 4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은 글자가 6글자죠. 그러니까 적어도 3년이죠. 3년. 3년 안에 요걸 못 받았게 되면은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시험에 그냥 단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와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요, 인가를 받고 2년 이내 승인을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정상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못 받았을 때 이야기고,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면은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승인을 받은 날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 신청이 2년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2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신청. 자, 중요한 거는요,
이건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을 때 이야기잖아요. 신청은 이미 했고. 그죠? 그럼 정상적으로는 설립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2년 이내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을. 사업계획 승인 신청 2년 이내 하면 돼요. 예. 그럼 신청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설립인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예,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겠죠. 취소되는 건 없습니다. 예, 신청을 못하게 되면 다시, 예, 재신청을 해야 돼요. 재신청. 그래서 2년 이내 하게 됐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 취소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을 때는 설립인가 취소되고, 또 사업 주체 지도 감독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했을 때 취소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회계감사 봅니다. 회계감사는 다음에 어느 하나를 했으니까, 요거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에,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것도.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시험에. 이것도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중요한 건데 왜 안 나왔을까? 이거. 회계감사, 그죠?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보세요.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입니까? 받은 날입니까? 요 설립인가 먼저 나오죠?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잖아요. 설립인가 받은 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이 나오죠? 받은 날, 그 다음에 사용검사 신청일이죠. 준공검사, 사용검사 신청일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는 다 받은 승인일, 받은 날, 인가일, 요건데, 얘는 신청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승인, 사용검사 신청인데,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임시사용은 승인을 신청한다 그러면 그 신청일 기준이에요, 항상. 신청일 기준이죠. 그럼 설립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요거는 3개월 일단 경과해야 돼요. 3개월 지나고 30일이죠. 요거.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받은 날로부터 또 3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 30일이죠. 근데 얘는 사용검사 신청일 기준이니까 바로 30일입니다. 30일. 3개월이 지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요때 30일이죠? 요게 이제 1차, 한 번 1차적인 회계감사 기간이고요. 그럼 여기가 2차죠. 두 번째의 회계감사 기간이죠. 이거는 3차 회계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하나가 아니고 3번 다 받아야 됩니다. 3번. 3번을 다 받는 거지. 1차, 2차, 3차 다 받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면 돼. 사진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요것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딱 보고, 설립인가? 3개월. 사업계획 승인? 3개월. 사용금 신청? 3개월 없다. 그냥 30일. 그리고 이제, 보고는 15일 안에, 그 끝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15일 안에 보고를 해야 돼. 요것도 15일. 요것도 15일. 그러니까 이 보고 기간은 다 보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보고하는 기간. 보고 기간은 15일 안에 보고해야 돼요. 네, 그럼 회계감사 기관이 누구한테 보고해야 됩니까? 주택조합하고, 그리고 감독기관, 시군구청장이죠.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누가? 회계한 사람, 회계감사인이죠. 외부감사니까 감사인이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조합이나 시군구청장한테 그 보고를 하게 됐단 말이죠. 요거는 다 15일이 붙습니다. 다 15일. 끝난 날로부터 15일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15일까지 기억하면 좋겠다는 이 말이지.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업계획 승인 갑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등록은 연간으로 따지는데, 연간, 1년 동안. 사업계획 승인은 1년 동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를 말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거는요,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듯이 주택법에 대량으로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규모가 얼마냐? 승인을 받는 규모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단독과 주택 건설 사업은 공동으로 나누고 주택 건설 사업이 있고 대지 조성 사업이 있겠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규모는 땅은 그냥 만만 있으면 돼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을 대지를 조성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등록도 마찬가지고. 등록하고 그만큼의 10,000제곱 이상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 받으고요. 땅은. 그 다음에 주택은 단독이나 공동이나 다 같이 원칙은 얼마예요? 30호 이상입니다. 다 공동도 마찬가지야. 공동도 원칙은 다 같이 30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쁘게 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설명은 이렇게 해야 돼요. 설명은. 이쁘게 하기 위해서 표를 저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예외적으로 말이죠. 50호 이상이라는 거예요. 50호 이상은 예외입니다. 예외. 공동도 마찬가지. 공동도 예외적으로 50호, 다 원칙이 아니고 예외죠. 예외가 50세대 이상입니다. 호가 안 하고 세대라. 호를 안 붙이고 세대. 이것도 이제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 갖고요. 우리가 시험은 뭐가 나오냐? 이 50호 이상과 50세대 이상 나오죠. 요게 시험이 나와요. 요게. 원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외가 나옵니다. 그러면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 중에서 단독은요, 2개가 나옵니다. 단독은. 그래서 공한, 단정 이렇게 합니다. 단정. 예, 제가 중국에 한번 가보니까요, 전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중국은요, 조금 약간 지저분한 게 많아요. 근데 공항만 약간 단정해요. 공항만. 예, 다른 데 가보니까 좀 지저분한데 어디만. 공항은 항상 단정하게 돼 있죠. 왜?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발음이 제가 짧다 보니까 공한, 단정 이렇게 합니다. 공한. 자, 공이 뭐죠? 공공택지, 즉 이제 공공사업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부분을 공공택지라고 하죠. 그래서 공공택지 중에서 1단의 토지를 조성한다는 거죠. 한 묶음의 토지를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예, 이것을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대지를 조성할 때 그러면 한 묶음을 공급을 왕창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니까 이때는 50호 이상을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몽땅 이렇게 해줄 테니까 뭐 30호까지 받을 필요 없고 당신들 그냥 50호 이상 되거든. 사업계획 승인 받으세요. 한옥마을 조성 있죠. 한옥마을 조성도 50호 이상. 그 다음에 이 단지가 단지형이죠. 단이 뭐냐면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잖아요. 단지형 다세대 이런 주택들은 그 요건이 물론 있습니다. 예,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30은 일단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진입 또는 폭이 6m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립과 다세대는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것도 50세대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되고, 정비구역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무슨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주민 스스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민 스스로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력개발 방식이 있고, 수용 방식이 있고, 그죠? 환지 방식이 있고, 관리처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혼용 방식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방식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리처분이나 수용이나 환지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오로지 자력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럼 자력개발 방식은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정비하고 개량하고 보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존하는 방법이다. 스스로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예, 우리가 그러면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하고 보존할 테니까
당신은 뭐만 해달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이것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할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정비하고 개량하고 보존할 테니까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동구 이거는 당신들이 시군구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자력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자력개발 방법을 뭐라가 스스로 하는 방법이죠. 이럴 때만 50호 이상이에요. 50세대 이상. 이럴 때만 50세대 이상이 될 때, 50세대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요거.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이 정비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재개발을 한다. 또는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규모가 얼마예요? 30이지. 다 30이지. 아시겠어요? 30만 넘으면 사업계획 승인 다 받아야 됩니다. 30만 넘어도. 그런데 오로지 50세대가 되려면은 요 조건, 요 사업과 방식까지 만족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 만약에 수용 방법이나 환지 방법이나 관리 처분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해당이 없잖아요. 30으로 원칙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스스로 정비, 개량, 보존하는 방법으로 할 때만, 그죠? 요럴 때만 50세대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그 법규 과목이 어렵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딱 가서 정비구역 이것만 외우고 간 거예요. 요것만. 딸랑. 요것만 외우고 갔어요. 그럼 공한 단정 맞잖아요. 예? 근데 뒷말을 갖다가 공부를 안 하고 간 거야. 그럼 그 뒷말에 정비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재건축 사업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아, 이 말이 없던데? 없으면 뭐로 가야 돼? 원칙으로 가야 되죠. 원칙으로. 30. 근데 주거환경개선 사업 나왔네? 그래도 봐야 돼. 그거 아니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 다음에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 스스로 하느냐, 수용으로 하느냐, 환지로 하느냐, 이 말이 이제 바뀌잖아. 그럼 스스로 나올 때만 50세대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알게 되면은요, 이게 눈이 뜨이는데, 아직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있잖아요. 이게 체계적으로 아직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몰라도 돼요. 뒤에 가면 또 만나게 돼 있어. 지금 미리 만난 거잖아? 앞면만 트였죠? 예, 나중에 돌아가면 뒷면도 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도 돼요. 정비법에 가면 할 겁니다, 제가. 할 거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거기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느냐 이거죠. 그런데 보면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면적이 10만 이상과, 면적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10만 이상과 10만 미만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제가 이래 놨잖아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면적을 따져서, 대지 면적을 따져서 10만이 넘는다 말이야.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만 미만은 뭐라고 됐습니까? 삼특이 광시장군수라고 되어 있죠. 삼특이 광시장군수.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앞에 요 시는 뭡니까? 이거 시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시. 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삼특이 광이야. 아시세요? 삼특이 광을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저하고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요, 요 삼특이란 게 뭐냐면요, 특별시, 특별자치도, 제주도입니다. 특별자치도, 예, 특별자치시. 지금 이제 특별자치도가 몇 개씩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강원도, 전북까지 다 포함을 해서 특별자치도가 돼 있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잖아요. 세종시. 그래서 이 특이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삼특이에요. 그럼 만약에 강의할 때 제가 이특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특별시를 뺀 상태, 요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특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이 두 개죠. 이특이. 예. 삼특이하고 이특이 있는데, 아시겠어요? 삼특은 요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이특은 특별시를 뺀 요것만 이특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의 듣는 사람들은 그거 구별을 좀 해주시고.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요 삼특이 광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면적이 10만이 넘거나 작거나 간에 삼특이 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사업계획 승인 규모가 크잖아.
그러니까 구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시청으로 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시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다 하면 서울시는 면적에 관계없잖아. 그죠? 10만이 넘어도 어디로 가야 되고 서울시장한테 가야 되고 10만이 미만이더라도 서울시장한테 가야 되잖아. 그렇죠? 이야기했잖아요. 서울특별시는 용산구청장이 명단에 있습니까? 없어. 용산구청장이 명단에 없다니까. 구청장이 여기 나와요. 구청장이 끼일 때 끼어야지. 없어요. 이게 명단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청 단위가 아니고 시청 단위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시 단위다. 시 단위. 시청 단위. 그러니까 삼특위 광 단위이기 때문에 뭐 시골 같은 경우는 이게 없겠지. 그러니까 시장 군수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 시골은 미만은 그래서 면적이 있잖아요. 10만 이상은 시도 되는 그대로 기억하세요. 미만은 삼특위 광시장 군수 이렇게. 그리고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 이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원칙인데 예외적인 게 뭐냐면 이제 장관이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나옵니다. 4개 나오죠. 첫 번째가 이제 사업 주체가 누구일 때, 사업 주체가 국가이거나 주공일 때, LH공사 있죠. 요럴 때는 이제 사업 주체가 국가나 LH공사는 국토장관한테 직접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면적이 얼마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이걸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장관이 고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야, 내가 고시할 테니까 면적이 너무 크잖아. 크니까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장관. 왜? 장관이 고시했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겁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은 인구가 모이죠. 인구나 산업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은 발전이 되고 안 발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도 문제가 되지만 또 조화로운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도 균형 있는 발전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국토장관이 또다시 고시하겠다 이겁니다. 그 고시를 장관이 했기 때문에 장관한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겁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누가 투자를 했습니까? 총지분의 50% 이상을 누가 투자한 거예요? 총지분을. 그래서 총지분의 50% 이상을 초과해가지고요. 50% 초과해서 누가 지금 투자를 했냐면 국지주지가 투자한 겁니다. 국지주지가 투자를 해서 여기를 하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아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총지분 50%를 초과하여 국지주지가 이걸 투자해서 만들었네? 그럼 이 투자회사도 장관한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장관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요거. 그래서 하나 기억하세요. 요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요거 중요합니다. 요것도 국토장관한테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원칙은 면적을 가지고 따지지만은 예외적으로 장관한테 간다. 누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 다음,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왜 안 받느냐? 그죠? 사업계획 승인을 제외받는, 제외.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대신에 뭘 받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때문에 굳이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지역이 중요한 겁니다. 준주거 지역이고, 상업지역이죠. 근데 상업지역은 유통상업은 제외됩니다. 왜 유통상업은 제외되느냐 하면은 이게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쪽에는요, 이게 유통상업이거든요. 유통상업지역은 주택을 건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택이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 지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의 용도 지역 중에서 주택이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 지역은 전용 공업 지역하고 공장 있죠? 공장이 들어가는 지역하고 유통 상업 지역 2개입니다. 이거는 뭐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요, 필수죠, 필수, 이거. 이건 모른다. 그거는 간첩이지 뭐. 이건 모른다 그러면요,
주택이 건축이 금지는 용도지역 모른다. 그거는 뭐 공인중개사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 뭐 때문에 합니까? 용도지역 2개 이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유통상업지역이 나왔잖아요. 요거는 주택 자체가 건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아파트 못 짓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우리가 보세요. 주택과 주택이 아닌 용도거든요. 그럼 주택의 수는 몇 세대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엔드입니다. 그리고 외의시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외의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복합 건물입니다. 그죠? 그럼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시설로서 복합 건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이게 이제 만약에 복합 건물인데, 복합 건물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이 9% 면적의 9% 차지하고 주택이 91%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그러면 전체의 건물의 면적은 100을 기준이에요. 그럼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있죠? 주택의 연면적입니다. 요 비율이 90%가 만약에 미만이 된다 그러면, 그죠? 사업계획 승인을 안 봐도 된다는. 그러니까 90% 미만이 된다. 90% 미만. 그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어떻게 90% 미만이니까 주택이 89%고, 백화점이 11%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90% 미만이 돼버렸죠, 지금. 아까는 주택이 많았잖아요. 90% 넘었죠? 지금은 주택이 89%고 백화점이 11%야. 그럼 90% 미만이 돼버렸죠? 이렇게 미만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는 뜻이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대신에 뭘 받아야 돼? 이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법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대신에 뭐는 받아라?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이 농어촌 지역에는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때 무슨 돈으로 할 거냐?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자금으로 한다는 거죠. 지원 자금. 요 지원 자금을,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협중앙회 지원 자금을 할 때만 사업계획 승인 안 받아요. 그러면 만약 주택도시 기금을 자원받는다. 그거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 그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 게 2개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거는 거의 안 나왔어. 이게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은 300세대 미만 300 요거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주택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전체 연면적에 대한 주택의 연면적의 비율이 90% 미만이죠. 90% 요거 미만. 90이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300하고 90 요거. 아시겠어요? 그 숫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사업계획 승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하고 마시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28페이지 넘어오면은 뭐가 있냐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요건 있죠? 요거는 오늘 공부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는데, 자, 그러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건설회사가요, 자, 내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하겠지. 시행자. 자, 저희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뭐 조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갖다가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하겠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면적이 10만 이상은 승인권자. 10만에서
시도에서 대도시장, 10만 미만은 삼터기광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하는 경우 4가지.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시도사가 될 수도 있고, 대도시장이 될 수도 있고, 시장 군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해가지고 있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승인 신청한다. 요럴 때요, 아무런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건이 있어야 돼, 요건. 요건을 구별됩니다. 그럼 어떤 요건이냐? 땅 한 평 없이 신청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요건이 뭐냐?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소유권이 100%입니다. 일단 땅을 확보해야 된다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요건이. 그러니까 만약에 건설회사가 뭐 조합이든 뭐든 건설회사가 만약에 아파트를 짓겠다. 자기 땅은 있느냐 말이야. 너네 땅이 있어? 물어봅니다. 아, 있습니다. 보자. 등기부 가져와. 등기부에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등기부가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보자. 니네 땅인가? 확인하니까 맞아. 그래, 승인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서가 있단 말이야. 국지주지는 건설회사가 국가지자체 지방공사가 직접 할 때는 소유권 확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외됩니다. 왜 제외시킵니까? 이 사람들은요, 토지 수용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수용권. 전번에 이야기했죠. 이 지방공사가 문제다고. 지방공사가 토지 수용권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국가가 아닌 지방공사, 일개 지방공사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땅 한 평 없이 땅을 갖다가 그냥 막, 수용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주고? 공시지가대로 돈을 줘버리고. 그러니까 문제 남발이 될 수가 있어요. 수용권을 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게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지만, 우리 법률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토지 수용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조성사업을 할 때는 토지 수용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죠. 토지 수용권이 있으니까 땅 한 평 없이도 이 사람은 토지를 수용해버릴 수가 있어요. 뭐는? 국지주지는. 그리고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만약에 소유권이 없으면 무슨 권한이라도 사용 권한이라도 확보하면 되겠죠. 이거 다 100%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조합의 땅인데 여기가 국유지가 중간중간에 국유지, 시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같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게. 그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이 땅도 같이 한단 말이야. 그럼 이 국유지, 사유지, 시유지 같은 경우는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사용 권한을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려울 때는 무슨 권한이라도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어렵다. 그럼 3번으로 갑니다. 잘 들으세요. 소유권이 어렵니? 확보했니? 못했습니다. 왜? 국유지나 시유지 때문에. 그 국유 시유지를 사용 승낙서 받아와라. 받아왔니? 예,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는데 이것도 못 받아왔어. 그러면 세 번째로 가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구 단위 계획에, 이거 재미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데 허벌판에 짓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공원이 마련되고요. 여기는 전철역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뭐죠? 학교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상가가 만들어지고요. 여기가 주택이 단지가 들어갑니다. 그 이미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으로서 이게 주택이 들어갈 자리가 미리 정해져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땅 전체가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정확하게 내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여기다 말이야. 근데 이거 전체를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확정이 돼 있으면은 굳이 뭡니까?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80% 이상만 사용권은. 사용권을 다 확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80% 이상의 사용권만 확보해라는 이야기입니다. 확보하면은 나머지는 그 마음 돼. 매도, 땅을 이제 땅 소유자한테 팔아라. 매도 청구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매도 청구해야 돼요. 왜?
사용권은 80%밖에 안 되죠. 20%는 어떻게 할 거야? 사야 된다는 말이에요. 매도 청구라는 건 사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와라. 사와라 이겁니다. 매도 청구는 사올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팔아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그런데 우리가 뭐지? 여기 또 단서가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뭐가 결정됐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결정이 된 거야. 결정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10년 전부터 결정고시일 기준입니다. 예? 결정고시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결정돼 갖고 10년 전부터 이거를 이 땅을 소유하여 이 땅을 소유하여 보유 이 땅을 이제 이걸 이렇게 보유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지켜왔다는 거죠. 이때까지 보유한 사람. 이 사람은 또 매도 청구가 안 됩니다. 제외됩니다. 이 사람 매도 청구 못 해요. 왜? 이 사람이 이미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10년 전부터 살아왔어.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다 결정까지 됐어. 그런데 그 사람 뭐가 답답해가지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그럼 이 사람 놔두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 마저도 하려면은 95% 이상이 돼야 돼요.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만 나머지 전부를 5%밖에 없으니까 전부란 표현도 좀 우습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때는 이제 10년 전부터 뭐 보유한 사람도 이제 매도 청구가 가능한 거지. 왜? 95%니까. 95%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매도 청구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 매도 청구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가 파세요입니다. 땅 주인 보고 3개월 이상의 협의를 한다는 거죠. 야, 그 땅 파세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권을 일정한 율밖에 확보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파세요. 파세요 하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잖아요. 토지 소유자하고 시행자 간에 3개월 이상의 협의를,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상을 토지 소유자와 협의합니다. 어떻게 좀, 우리한테 좀 파세요. 3개월 이상 기다린 거지. 계속 협의하니까 이 사람이 안 팔아요, 놉니다. 상대방이 안 팔아요, 나와요. 왜 안 팔아? 예, 이 사람들 이제 이게 매도 청구는요, 어디 갔어? 이 매도 청구는요, 시가 기준이거든요. 시장 가격, 시가 기준으로 파세요 한 거거든. 그럼 왜 안 팔습니까? 시가 가지고 만족 못 하는 거, 이제, 이게 개발되면 땅이 엄청나게 비쌀 건데, 10배를 받아도 지금 시운찬을 파네. 무슨 시가 기준으로. 우리 안 팔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팔아요 나오면은요, 이거는 이제 뭐지? 안 파는, 상대방이 안 팔아 나왔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판다는데 뭐. 그럴 때는 3번을 가야 되겠죠. 네, 일단은 공탁을 합니다.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그럼 이때 공탁을 할 때는요,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2곳 이상을 맡겨가지고,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야, 이 땅이 얼마 정도 나가? 감정평가액이 나오죠. 그걸 갖다가 공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예,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잖아. 있으면은 이제 여기 뭐 1-1, 1-2 이렇게 있겠죠. 3, 1-4. 2번지 땅이 지금 안 팔아 놓는단 말이야. 그럼 이 감정평가를 해서 이 1-2 기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평당, 원래 시가가 평당이 시가 기준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 감정평가 해보니까 80만 원 정도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그 80만 원을 공탁을 딱 해버립니다. 80만 원을. 원래 시가는 얼마인데 100만 원 나왔어. 그런데 감정평가 얼마 나왔어요? 80만 원. 그 80만 원에 해당되는 평당 가격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탁을 딱 맡겨버립니다. 법원에다가. 법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죠. 그래, 명자, 우리가 말은 이제 법원이지만 법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공탁합니다. 그럼 이제 공탁을 했어. 법원에다가. 그러고 이제 사업은 뭡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불도저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불도저가 뭡니까? 확 밀어버리는 겁니다. 불도저가 뭐죠? 확 민다는 거죠. 사업 시행이라는 거죠. 야,
우리 공탁 끝났어. 뭐 돈을 받아가든지 니 알아서 하는 거고. 야, 불도저 가져와. 확 밀어버린다. 되는 거죠. 그럼 불도저 밀으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가서 또 공탁금 받아가, 당신이 받아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끝난 거다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제2의 토지 수용입니다. 그죠? 아니, 뭐, 삼기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뭐, 협의만 해놓고는 그냥 안 팔아 해버리면 공탁금 걸고 그냥 강제로 그냥 막, 불도저 가져와 해버리면 끝나네? 끝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알박기 한 사람 있잖아요. 알박기 한 사람이 매도 청구를 하니까, 이때 말이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연락이 없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연락이 없는 사람을 네 글자로. 응? 연락이 없는 사람, 아무리 전화해도 연락이 없는 사람 뭐라 합니까? 그렇다 치고, 파세요 하니까 말이죠. 아무리 해도 이제 수치 불명.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돼야 무슨, 할 건데, 연락이 안 되죠. 해외를 갔는지, 팔아 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수치 불명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특별한 절차를 거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또 안 받을 수도 있고, 일부러 돈 더 튕기려 가지고 더 받아내려고 연락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연애 기간 중에는 만약에 지금 내 애인이 변심을 한다 그러면은 연락을 끊어야 돼. 일단 연락을 끊어버리면은 내가 잘리든지 재개가 되지 둘 중에 하나 되죠. 자기가 먼저 연락해버리면 완전히 끊기는 거고, 내 선에서 연락을 끊어버려요. 네 말고도 나 많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생각 마음이 편하다고. 근데 막 상대방한테 막 매달리죠? 매달리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나버려요. 매달리면 안 돼. 모든 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절차 딱 들어가 버립니다. 내 연락 안 받지? 좋아. 첫 번째,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거는 전국적인 일간신문을 말합니다. 전국을 관장하는 일간신문에다가 2차례 이상을 공고합니다. 이 상을 신문 공고 내는 거지. 신문 공고 딱 냅니다. 존말할 때 저한테 연락해줘. 우리가 지금 공탁금 딱 걸어서 사업을 할 거니까 안 하면은 우리가 그냥 사업 시행해버린다. 공탁금 걸고. 그래서 2차례 이상을 공고합니다. 제발 시가대로 우리가 지금 돈 드릴 테니까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잖아? 30일 경과 일단 됩니다. 그럼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경과되죠? 그러면 뭐 된 걸로? 매도 청구한 것으로, 매도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굳이 협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 3개월 이상 협의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계속 전화해보니까 연락도 안 받고 막 짜증나죠? 그럼 2개 이상 일간신문에다가 몇 번지 지분의 소유자 누구누구 2번 이상 공고 딱 해가지고 30일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매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죠? 그럼 바로 3번 가버립니다. 3번. 3번이 뭐예요? 공탁이죠. 이렇게 연락 안 되는 사람은 공탁사업시행.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락되는 사람은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사업시행이고, 연락되는 사람은 2는 30 공탁,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2는 30 공탁 사업시행이고, 연락이 되는 사람은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시행이고. 뭐랍니까 제가? 요거는 연락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연락되는 사람은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시행이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수치불명인 사람들은 2는 30. 아시겠어요? 2는 30 공탁 사업시행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 매도 청구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결의.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75%였잖아요. 동은 얼마? 적어도 75% 동의를 받아야 허가로 나오죠.
설립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면 전체도 동은 50%지만 전체가 50%, 75%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25%에 대해서는요,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동의율을 75%만 확보했잖아요. 그럼 25%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또 매도 청구합니다. 저럴 때도 똑같으면 이거 그냥 원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로. 그러니까 또 3개월 이상 협의해보고, 안 팔아 나오잖아? 그럼 공탁금 걸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죠. 예. 똑같은 이게 절차가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도 일정한 그 리모델링의 허가의 요건이 75%단 말이야. 그럼 75%를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죠? 예. 28페이지 나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으면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60일. 근데 사업계획 승인 취소되는 게 4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을 안 했을 때. 뭐죠? 착공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 시행은 최초 공사가 5년이죠. 예.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때. 그 다음에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는 승인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되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주택건설 사업 시행은요, 부터 시작해서 주택건설 기준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가는데 될 수 있으면은요, 공동주택관리법은 그 관리 실무에서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지만 제가 또 8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은 간단하게 조금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어디서 하니까 실무에 똑같이 합니다. 하니까 굳이 이중으로 시간을 많이 뺏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공동관리법을 간단하게 좀 하고, 실무에서 하지 않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오히려 이제 뭐 민간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가 건축법 있죠.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강의를 해서 중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29페이지부터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첫날인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좀 책을 가지고 하니까 좀, 이거 분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절대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복습은, 오늘 공부한 것만 조금 기억을 하고, 예습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한 것만 충분해도 돼요.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요거 한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체크하는 방법은 기출문제집이나 예상문제집을 한 번 더 풀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별도의 자료를 원래는 조금씩 이제 마련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요. 자료 드리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거 안 하면은 안 될 것처럼. 그래서 또 다른 책이 된다고 이게. 자료집을 자꾸 나눠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자꾸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다른 학원에서 받아와가지고 자료를 또 줍니다. 또 이 사람이 지금 또 자료 받아 또 다운해가지고 인터넷 다운해 또 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잖아요. 막 쌓이거든, 나중에. 하기 싫어져 버려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루에 한자 있죠, 한자. 한자. 하루에 한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자가 옛날에 20년 전에 한자 하루에 쓰는 게 나와요. 그 매일 한자가 되거든. 바빠서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하게 되고 하는데 안 했어. 그래 1년 있다가 보니까요. 책이 돼버더라고, 책이. 그래 반 이상 못했어, 그거. 자료가 모았는데 갖다 버렸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 자료는 더 이상 자료가 필요가 없다. 있는 것도 다 못하는데 뭔 자료를 자꾸 줘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냐 이거죠. 그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자료 막 나눠주는 사람 있죠. 예? 처음에는 필요한데 자꾸 끝때까지 자료를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히려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 어차피 이제 그거 나온다. 우리가 무슨 자료지 나옵니까? 백선 특강에 자료 나오죠. 백선 특강. 1일 특강에 또 축약에서도 60페이지 또 자료 나옵니다. 어차피 자료 나오게 됐어요. 강의 자료가. 백선 특강, 하루 특강 자료 나옵니다. 또 모의고사 또 자료 나와요. 모의고사. 4회분. 그 다음에 주관식 특강 또 자료 나옵니다. 안 그래도 나와요. 나오는데 뭘 또 자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드리면은 오히려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거 있죠? 욕심 부리지 말고
요것만이라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목요일 있죠? 내일 모레? 화, 수, 목. 목요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